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의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한 문제 등 양국 간의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9일 보도자료에서 비건 부장관은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태세를 지속하고 영내 안보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발전을 위해 일본과 지속적인 협력에 나설 것을 한국 측에 권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도 비건 부장관과 이도훈 본부장의 회동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 2년간은 리더십의 여정이자 두 동맹의 여정이었고 양국 협상팀 간 우정의 여정이었다면서 두 나라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북한 주민들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매 순간 함께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건 부장관은 최정곤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도 회담하고 미국 행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미한 양국의 신뢰와 공존은 굳건할 것이며 한반도 정세와 동맹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가 북한의 종교자유를 위해 다른 나라들과 연대해 대북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다시 지정된 북한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7일 국제종교자유법에 근거해 북한 등 10개 나라를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한 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는 8일 전화브리핑을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특히 정권의 주민들에 대한 종교 탄압을 비판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이 필요하다며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종교 탄압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며 수용소에 가두고 만약 신앙인들이 북한을 탈출하다 잡히면 감옥으로 보내지는데 특히 기독교인들은 최악의 대우를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그러면서 자신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를 읽고 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을 지냈던 브라운백 대사는 의원 재직 시절 북한 인권법을 통해 북한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했고 탈북민들의 미입국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매우 강력한 압박 캠페인을 갖추고 있지만 미국만으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인 만큼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돕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이 자국민을 끔찍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북한을 밀어붙이는 데는 중국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난 2월 24개 국가로 시작한 국제종교자유동맹이 현재는 32개로 늘어났다면서 이 동맹은 각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효과적인 조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일부 나라들을 특정 우려 대상으로 밝혀내는 건 미국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지만 10개 혹은 15개, 20개 나라가 미국에 합류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면서 동맹의 공동 행동이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차기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진전을 거두려면 현실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미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지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처럼 북한 정권이 단번에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한다면 바이든사 행정부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8일 미국 국익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미국에 새로 들어설 조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하게 된다면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성급하게 큰 것을 얻으려 하는 건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라면서 지난해 2월 협상 결렬로 끝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처럼 북한이 대북 제재 해제와 같은 큰 것을 요구하는 건 너무 대담하고 야심에 찬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의중을 떠보려는 전술로 나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It doesn't seem like it's going to be something that Kim could demand right away. Maybe he could sort of work towards it. Just kind of putting out feelers and seeing how the United States responds to certain overtures. But 미국 국익연구소의 존 그로버 한국학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 정책에 지나치게 모험적인 접근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국경 봉쇄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미국과 큰 거래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덜 느낄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nd I think that as long as Kim can get some sanctions relief, maybe not as much at Hanoi, then that'll be enough for him to keep the pressure a bit down at home, and Kim won't feel as desperate or pressured to seek a bigger deal.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비대칭적으로 약한 북한이 처음부터 큰 양보를 하고 나올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협상 과정에 끌어들일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My view is that how do we get into the process of negotiation? North Korea is going to expect us to make the first concession, major concession, as the asymmetrically weaker power. 고스 국장은 미국이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면서 거기서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방식으로 작게 협상을 시작하거나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전략을 제대로 갖추고 난 뒤에 북한과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해운업체 6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로 지정하고 이와 연루된 선박 4척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와 선박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어기고 북한산 석탄 거래에 지속적으로 관여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국가 토고에 등록된 화물 선박 아시아 브릿지입니다. 이 화물 선박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이 이미 대북 특별 제재 명단에 올린 배입니다. 재무부는 8일 아시아 브릿지 등 기존의 제재 대상이 오른 선박 4척을 이용해 북한 석탄을 운반한 해운업체 6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 가운데 중국에 기반을 둔 업체인 웨이아이 후이장 무역과 영국에 기반한 올웨이즈 스무스, 굿 시블링스 등 3개 업체는 각각 선박 아시아 브릿지와 럭키스타를 통해 북한 석탄 무역에 관여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선박 아시아 브릿지가 북한에서 석탄을 치른 뒤 장비 수리를 받고 출발했으며 럭키스타 역시 북한 항구에서 석탄을 싣고 베트남으로 출발했다며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명령 138105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명령 138105는 2017년 9월에 제정된 것으로 북한과 상품, 서비스, 기술의 수출입에 관여하는 자는 미국 내 재산 등에서 이를 차단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기반을 둔 업체 실버브릿지 역시 행정명령 138105를 통해 제재 명단에 올랐으며 이 업체는 선박 캄브릿지를 이용해 원산 등에서 북한 석탄을 적재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북한과 홍콩에 기반을 둔 업체 대진무역에는 북한 노동당과 연루된 단체와 기관 등을 제재하는 행정명령 13687호와 북한과의 직접 거래를 금지한 행정명령 137225가 적용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대진무역이 2016년 중반부터 북한에서 석탄을 수출해왔으며 이를 러시아산이라고 허위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 수천 톤의 석탄과 철광석을 베트남으로 운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에 기반을 둔 업체 팅콩 역시 행정명령 138105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이 업체는 선박 스타 18호를 통해 북한 송리망에서 석탄을 싣고 베트남으로 운반했습니다. 스티브 무너신 재무장관은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자금의 주요 부분인 석탄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회피하고 있다면서 특히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을 강제로 광산 등에 투입하는 등 북한 정권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이들 업체의 활동은 중국 내 기업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북한 석탄 조달과 같은 금지 활동에 연루된 개인과 회사, 선박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등 중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 정부 당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대해 경고하고 중국의 제재 이행을 촉구한 뒤에 나왔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also continue to impose sanctions on any individual or entity perpetrating sanctions evasion, including individuals and entities within China's jurisdiction. 재무부는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업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이들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은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도특성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북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발언을 망언이라고 비난하자 한국 정부가 국제 방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9일 VOA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8일 한국 정부를 겨냥한 담화에서 강 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다면서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며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당초 강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국제적 방역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5일 바레인에서 열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국제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해 북한 당국이 한국의 지원 제안에 반응하지 않고 있으며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 비난 담화에서 정확한 계산 등을 언급한 것은 한국 정부의 강 장관 교체를 요구한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요구에 따라 한국 국회에서 통과를 앞둔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처럼 한국 외교부 장관 교체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미지 조성을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단기간 내 북한의 비핵화 목표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장기적 목표를 갖고 대북 봉쇄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2020 미일동맹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을 미일동맹이 직면한 영내 주요 안보 위협으로 지목하고 지난 25년간 성공하지 못한 북한 비핵화가 단기적으로는 비현실적이지만 여전한 장기적 목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미일동맹과 미한동맹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사실상 핵을 보유한 북한을 어떻게 봉쇄해 나갈 것인지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한일 3국 간의 정보, 방위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3국 간 지속적인 대북 정책 조율을 통해 영내 안보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일 관계 강화는 곧 미한, 미일 간 양자 관계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